유튜브에서 이런 걸 보냐. 사람들은 호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남들이 모를 때 사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일로 고속도로 난다는 설이 있을 때, 뭐 타당성 검토가 쯤일 때 그때 사요. 땅값은 올라가요.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가치 상승을 모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엠박스에 연락주세요. 아이엠박스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 투자의 장점이 있을까요? 토지 투자는 상가보다 장점이 많죠. 네. 상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상권이 만들어진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이제 경매로 싸게 사는 거 수단 삼는 게 되게 많고, 토지는 기본 전제가 호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철도가 개통하든 택지지구가 들어오든 뭐 IC가 개통하든 산업단지가 들어오든 기본 전제가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크죠. 단점은 월세가 나오지 않으면 이자를 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호재가 가다가 삐끗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토지 투자는 사람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돈이 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2030 아니면 소액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토지 투자는 적합할까요? 2030, 20, 30대가 토지 투자하기 적합할까요? 예. 난 그때 했는데. 아, 나는 그때 했는데. 그때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예. 2013년 1월 14일 날 3억 1,100까지 떨어졌던 물건을 김동률이가 3억 3,800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예. 예. 포수는 마누리 421번지가 어디냐?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돼 있죠. 예. 그죠? 여기 보상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거 낙찰받고 뭐 어떻게 보상할 줄 알았냐? 아니,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들어온다는 발표를 2008년도에 했는데 2013년도에는 제가 입찰하기 전에 이미 여기는 사업시행자가 평택도시개발공사와 경기도시개발공사가 합작으로 해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앞두고 평택시의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의회 통과하고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고 그 다음 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보상하겠구나. 그럼 예상 보상가가 경매 감정가 요것보다 더 나오지 않겠냐. 이건 경매 감정가가 2012년 5월 달에 감정한 거니까 보상은 2014년 넘어갈 거니까 그러면 시차가 한 2년 있으니까 더 나을지 않겠냐. 그죠? 보상가 산정 법칙도 공부를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거 3억 3,800에 돈 많이 안 들었어요. 이게 80%가 대출이 돼요. 예. 예, 그러면 한 2억 6천쯤 대출 받았죠. 그럼 큰 투자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채 2년을 뭐 안 가서 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보상이 나왔는데 보상금이 작다고 수용 재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개해가지고 저는 이제 2년을 끌어야 일반 과세로 세금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과세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재개를 했죠. 수용 재결로 갔죠. 그래서 이 보상가가 4억 1,몇백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재개해가지고 4억 2,500까지 보상가 끌어올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억 얼마 넣고 뭐 8천 남았겠네. 예. 그 투자금도 8천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전빵으로 하기 되게 좋죠. 그럼 지금도 이런 게 가능한 데가 있을까요? 많죠. 딱 타이밍 좋은 질문인데, 현덕지구라고 있어요. 아까 포승지구 요쯤에 있었고요. 예. 여기 현덕지구인데, 원래는 포승지구 엄청 컸어요. 이렇게. 엄청 컸는데, 요만큼만 하고, 해제를 하고, 현덕지구 요만큼 남겼어요. 예. 근데 이 현덕지구에 대해서 공영개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떴죠. 그죠? 요거 사업시행자도 공교롭게 경기도시공사랑 평택도시공사예요. 그럼 요런 데 경매물건 나오면 투자해도 됩니까? 아니요. 째려보고 있어야죠. 째려보고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공개발할 거면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요.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통과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용지로 투자 관심 가져도 될까요? 예. 쉽죠, 이런 것들. 쉬운 대신에 수익은 작아요. 네. 수익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적은 돈으로 경매하고 싶다. 그럼 수용지나 수용지 인근 거 이런 거를 경매를 한다. 한 1억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많죠. 유튜브라서 1억이라고 그랬고요. 예, 수업에 오시면 3천만 원짜리. 예, 제가 강의 때는 이야기 잘 안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 돈 1,000만 원 넣고 투자한 것도 있거든요. 1,100 들어간 거 있어요. 4,800만 원에 낙찰 받고 은행에서 농협중앙회에서 3,800 대출 받고 제 돈 취득세 포함해서 1,100 들어갔거든요. 그거 평택시 도로 보상 받는 땅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평택시에 매수 청구한 거예요. 야, 니들 내 땅 도로로 쓸 거잖아. 사과의 자식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국회법 47조 이야기인데 그 조건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 받고 평택시에 바로 매수 청구하고. 그런데 평택시 예산이 이만큼 있답니다. 근데 한껏 했대. 이만큼 남았잖아요. 빨리 보상 좀 신청하면 안 되냐 이러더라고. 아니, 나는 지금 보상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는데 그러다가 그거는 기간도 되게 짧고
예, 리스크도 굉장히 없고 심지어 답사도 안 갔어요. 예. 이 학원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구독자분들이 예. 저 자식 학원 하니까 지 학원 오라고 이러는구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짜 망고진리입니다. 공부 안 하고 돈 버는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투자가 그렇게 쉬워요? 아유,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이런 영역의 것들이 다 보입니다. 예. 그럼 아무 토지나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토지를 투자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생산의 3요소 이러면 토지, 노동, 자본이잖아요. 네. 토지. 생산의 3요소잖아요. 일종의 재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거, 특정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재료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면 누가 사줄 것이냐를 생각하면 좀 쉽죠. 예. 그래서 고속도로 개통한다는 이 동네 땅 사볼까? 아니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고속도로 개통하니까 공장 수요가 올라오겠구나. 그러면 공장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을 미리 사자. 오케이. 어느 동네 택지지구가 만들어진다. 그럼 택지지구 주변에 자연녹지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음식점 같은 거, 네. 뭐 동선 좋은 데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이런 것들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 세대 정도 되는 신도시니까 음식점들이 들어올 때 평당 얼마 정도 매입하더라. 그럼 음식점 하기 좋은 땅들은 어떤 땅이더라. 요거 지금 사면 얼마 정도 차익이 생기구나. 그러면 토지 관점에서 현 예. 시점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거나 아니면 관심 가지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토지에 대해서 호재 이야기할 때 택지지구, 산업단지, 고속도로, 지하철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온 데를 봐야죠.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온 데. 도로망 구축 계획을 잠시 언급을 하자면 예. 지금 보면 여기 이외곽 고속도로 일부 개통했죠. 이외곽 고속도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요쯤에 IC 내리고 광적 들어왔다가 법원 이쪽에 요쯤에 IC 하나 만들어지고 원롱 왔다가 네. 그 다음에 운정 IC 요쯤에 만들어지고 하성 IC를 만들고 김포 통진으로 들어가요. 예. 요렇게 순환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요 북쪽에 있는 공장들은 요렇게 쪼르륵 내려오면은 인천항 가기 되게 좋아지겠죠. 여기 있는 공장들 거래처가 인천항대가 되게 많은데 예. 지금까지는 일산대교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오면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될 겁니다. 예. 아까 언급 잠깐 했었습니다만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예. 있죠. 요 도로가 이제 또 수도권 도로망 구축 계획 중에 한 개거든요. 요렇게 도로가 내려오네요. 예. 이렇게 내려온 도로가 쭉 내려와가지고 광명시흥 고속도로로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 방사축 중에 하나 도로거든요. 그럼 요런 데 딱 봐봐요. 없던 고속도로 2개 생기죠. 맞죠? 그 다음 남쪽으로 내려오면 택지지구 많죠. 그러니까 요런 데 땅 사놓으면 좋습니까? 음식점 하기 좋은 땅, 공장하기 좋은 땅 사면 좋습니까? 좋죠. 여기에 원롱 IC 앞에 공장 낙찰받은 게 있거든요. 9억에 낙찰받아가지고 공실이 좀 오래 갔어요. 근데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개통쯤에 공장이 월세 400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9억짜리 상가를 사도 월세 400받기 어렵거든요. 월세 400 받고 있고 9억에 낙찰받아가지고 대출 끼고 어쩌고 하면 자기 돈도 많이 안 들어있거든요. 지금 그 땅 얼마쯤 하냐? 한 20억을 할 거예요. 2배 이상. 예. 제 건 아니고 저로 인해서 투자한 수강회사예요. 물건 추천도 제가 하고 조사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낙찰받은 건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 왜요? 이외곽 고속도로 개통 호재가 있고 그다음 요 지역에 이제 미군기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미군기지들이 이전한 자리에 대해서 도시개발사 같은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아직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수강생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팔고 고기 좀 먹자. 근데 지금 대출을 12억 받았나 그래요. 저 물건으로. 9억에 낙찰 받았는데 지금은 가치가 자꾸 올라가니까 12억 대출 받으니까 투자금 회수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12억 대출 이자는 월세 400 받는 걸로 충당이 되죠. 그럼 이렇게 앞으로 될 때를 찾으면 되잖아요. 예. 그럼 보면 여기 이쪽 김포 쪽도 보면은 강화에서 와서 월고 나가지고 김포 통진 쪽 IC 하나 더 만들고 계양으로 도로를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요쪽에가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던 한강이 신도시 발표를 한답니다. 여기가. 그럼 어때요? 여기는 택지지구도 가까이 들어오고 고속도로도 2개가 생겼는데 좋나요? 좋죠. 저도 관심 있게 째려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개입니다. 언제 살 거냐? 뭐 고속도로 개통하기 한 3년 전쯤에 살려고 하니까 김포 통진 고속도로는 착공한 다음에 사야지. 괜찮습니다. 근데 길게 봐야죠. 초기 투자를 할 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요? 일단 공법 공부는 기본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법 공부에서 끝나고 투자를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뉴스 공부해야 돼요. 뉴스. 행정 계획을 보고. 토지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요? 1호재, 2호재, 3호재 있는데 어떤 게 실현될지 모른다.
그 돈이 많으면 1, 2, 3 다 넣어놓고 하나가 올라오면 잭팟이 터지면 나머지 땅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알아요? 예. 그 뉴스 알아요? 2005년도에 경기도 화성시에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들어오겠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거 보고 땅 산 사람도 어찌 됐어요? 땅 투자 어렵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까 기왕에 파주를 폈으니까 파주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파주 지금 아까 우리가 이쪽에 낙찰받은 공장이 요 아시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에 그 옛날에 뭐 들어온다고 했냐면 여기를 파주 페라리 월드 들어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야, 페라리 사는 아무 관심 없는데 파주시랑 뭐 행정안전부 이런 데만 에라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 기본이 사업 시행자가 있느냐. 뭐 인천 같은 경우도 보면 ACT라고 있었습니다. ACT라고 뭐 당군이 최대 개발 사업이 어쩌나 하셨어요. 그 ACT가 영종도의 이쪽에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ACT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 투자한 사람 뭐라 하느냐? LIC이라고 LIC. A 같은 소리가 하네요. 그게 다 해제가 됐거든요. 그 왜 그랬냐? 행정 계획만 있었고 깔짝깔짝만 있었지. 그러나 실제로 돈을 내고 SPC를 설립하고 이렇게는 안 됐단 말이에요. 살까요? 아니,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땅값은 비주얼이 바뀔 때 올라가요. 비주얼이 바뀌면서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C가 개통했다. IC 개통 전에 논밭 비용이었잖아요. 근데 공장이 지어지면서 올라가나요? 예, 그때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호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남들이 모를 때 사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일로 고속도로 난다는 설이 있을 때, 뭐 타당성 검토가 쯤일 때 그때 사요. 고속도로 공사가 기본이 6년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한 3, 4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전에 싸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이 아직 개통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그거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렀죠. 그죠? 지금은 이제 개통이 한 달쯤 남았습니다. 그 주변에 제 땅 많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언제 샀느냐? 저 작년에 사고 올해 사고 막 이런 식이에요. 예. 좀 긴 게 한 2년 된 거, 뭐 이런 식이에요. 왜 그랬느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했었고요. 그때 샀으면 어찌돼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몇 년 지나간 거예요? 20년. 맞죠? 아, 그러면 안 돼요. 철도 계획도 너무 앞단에 보고, 뭐 여기가 철도 들어올 계획이 있다. 아유, 큰일 납니다. 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철도가 곧 개통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지금 정부 재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안 좋죠. 그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정부 재정을 확대하겠대요?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런 철도나 도로나 이런 사업들이 늦어질까요? 엄청 늦어지죠. 예. 특히 이제 왜냐면 정부가 재정이 약하면은 재정 사업을 못 하니까 그럼 민자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공사비가 철도 공사비가 1km에 한 1,500억 원 들 거예요, 지금. 그 전에 1,000억 정도 들었는데 굉장히 비용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요금, 교통요금이라든지 도로요금 올리려 그러면 다른 물가도 올랐는데 그것도 올린다 되게 반발하잖아요. 맞죠?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디 철도 개통 예정이야 라고 하면서 그 뉴스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일찍 산다. 아, 예. 거기서 폭망하는 게 정말 많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해로 구리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한 20, 30년 전부터 이미 확정이 됐는데 이게 언제 착공을 할지는. 구리 어디 거요? 뭐? 구리 지역이, 구리 그쪽 지역. 구리 토평동? 예, 토평동 뭐 그 때가. 아, 맞죠. 예. 개발 계획이 한 20, 30년 전부터 확정이 됐는데 이게 착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확정이라는 게 행정 계획이 확정한 거잖아요. 예. 맞죠? 예. 내 자랑 한 게 돼요. 우리 집 짜고 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구리에 보면 예. 토평동 있죠. 신규 택지 조성 예정지 발표와 그곳에 선점했던 이유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구리 토평동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한강뷰가 되는 데이고 지하철이 개통 예정입니다. 역세권의 한강뷰 개발 제한 구역인데 굉장히 금사랑의 땅인데 여기를 그 옛날에 월드 디자인 시티로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안 샀어요. 경매 물건 많이 나오고 주변에 투자한 사람도 많았는데 저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행정 계획만 나오고 사업 시행자가 안 나왔어요. 뭐 LH가 한다든지 아니면 뭐 GS건설 컨소시엄이 한다든지 SK가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그냥 행정 계획만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외자 유치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돼가 해제되고 막 그랬거든요. 끝까지 안 샀어요. 그러다가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행정계획이. 그러면서 째려보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여기 보시면 구리시장이 원용 형님 만나가지고 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 사업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아까는 여기가 구리를 토평동 일대를 그 월드 디자인 시티 개발 사업 하겠다 했잖아요. 산업용지가 많겠죠. 산업용지는 수익이 안 좋아요. 산업용지는 땅 팔아도 뭐 400, 500 이래밖에 안 파는데 아파트 용지 매각 가면 이런데 평당 2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업 시행자 잘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샀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빰빠라빰 이래가지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이래가지고 이게 날라왔어요. 일부러 제가 고시문을 안 하고 우편 날라온 걸로 붙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샀죠. 그럼 지금 이거 산 거는 어찌 됐냐? 당연히 우린 싸게 샀으니까 보상에서도 차익이 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업인정고시라 그럽니다. 주민공납하기 1년 전에 산 사람들은 협의 양도인 택지 딱지 주는 조건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도 큰 이변이 없으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하다 실패하신 분들 보면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뉴스를 너무 토평동 저기 개발한다는데 그때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셀프 스토리 아이엠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훈입니다. 아이엠박스는 개인 보관 창고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는 임대인 건물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 가치 상승을 모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엠박스에 연락주세요. 아이엠박스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